얘들아 안녕. 우리 이제 방과 후 사회문화 보충 수능 특강 이제 문제풀이를 또 해보도록 하자. 다들 42쪽 피면 되고 42쪽에 1번 문제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 자, 다음 글에서 강조하는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태도로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 글을 쭉 읽어봤을 때 이 교수가 자신의 이론을 반박한다. 반박하는 이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젊은 학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그 의견을 반영해 자신의 이론을 재검증하는 것으로 유명하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지. 자신의 연구 결과, 자신의 주장이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이야. 그럼 우리가 이거는 어떤 개방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구나 알 수 있겠지.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 동그라미 1번 주관적 가치 배제, 이거는 객관적 태도일 테고, 동그라미 2번 연구자와 연구대상 분리, 이것도 객관적 태도라 볼 수 있겠고, 동그라미 3번 주장에 대한 비판을 허용해야 한다 라는 거, 개방적 태도 우리가 알 수 있겠지. 동그라미 4번 같은 경우는 현상이 발생한 맥락이나 배경을 고려해야 된다. 이건 상대주의적인 태도. 현상이 이면에 담겨있는 발생 원인을 능동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이 원인, 어떤 껍데기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내부의 속사정까지 우리가 살펴보는 성찰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1번의 정답은 동그라미 3번 체크하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2번 한번 보도록 하자. 자, 2번을 보면은 갑과 을의 연구에 대한 평가로 옳은 것만을 골라보래. 자, 일단 갑을 한번 보자. 지금 이 사람 보니까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연구 대상자의 이름, 직장명, 부서명, 나이를 다 까발렸다네. 일단은 익명성을 보장해주지 못해. 익명성을 보장 안 하고 있어. 을도 보면은 조사 결과 품질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으나 디자인 측면에서 만족도가 낮게 나왔다. 여기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 자료 분석 결과를 은폐하고 있지. 연구 결과를 조작하고 있지. 자, 보자. 갑은 연구 결과를 사적으로 활용하였다. 뭔가 갑이 지금 이 연구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뭐 돈을 번다든가 뭐 그런 쪽으로 사용한 건 아닌 것 같아. 자, 니은 보면은, 익명성을 보장하지 않았다. 이게 맞겠지? 그럼 지금 디귿. 을은 연구 결과를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였다? 뭐 일단은 이것도 아닌 것 같아. 왜냐면은 연구 결과가, 연구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됐다라는 내용 자체는 이 글에 담겨져 있지가 않지. 단지 지금 뭐 디자인 관련 부분, 어떤 자료나 연구 과정 중에서 일부분을 연구자가 짜집기, 왜곡하고 있는 모습을 알 수가 있어. 그럼 리을 봤을 때 연구 결과를 공표하면서 분석 결과의 일부를 은폐하였다라는 표현이 있지. 그래서 정답은 니은, 리을. 그래서 동그라미 4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면 될 거야. 자, 그럼 이제 3번 바로 가보자. 3번. 다음 사례에 나타난 윤리상의 문제점으로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한 밑에 거 봐봐. 지금 이 관련 자료를 학생들이 재학 중인 학교에 제공해서 학생 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실명을 기재하고 있대. 이거 익명성 보장 안 하고 있는 거지. 1번 보면은 뭐 연구 결과 과장? 아닌 것 같아. 딱 봐도 뭐 그런 내용은 없어. 우린 이 밑에 거, 이 끄트머리가 중요한 거야. 연구자의 연구물을 무단으로 활용했어? 뭐 그런 내용 없잖아. 다른 연구자 애초에 언급조차 안 돼 있지. 3번, 연구 결과를 연구 목적과 다른 용도로 활용했다? 뭐 그런 내용도 없어. 연구 목적 이외에 뭐 다른 용도로만 이렇게 활용했다라는 얘기가 없어.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얘기가 없어. 동그라미 4번 자료 수집 과정에서 존재하지 않는 자료를 첨가했다? 그런 내용도 없어. 3월 초에 설문조사하고 8월 말에 다시 재조사하고 단지 그것뿐이야. 하지만 우리 연구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연구 대상자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것도 우리가 보면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자, 그렇다면 우린 여기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지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아야 돼.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어떤 학생들의 연구 결과가 나왔어. 연구 결과가 나왔지. 그래서 이 연구 결과는 인터넷 사용 관련 정책 제안만 하면 되는 거야. 여기에 관련된 인터넷 정책을 제안하면 되는데 그 결과뿐만 아니라 애들 관리에 도움되려고 학교에 자료를 뿌렸어. 연구 목적 이외의 용도로 지금 이 연구 자료를 활용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본래 연구 목적과 벗어나서 연구 결과를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3번의 정답은 우리가 동그라미 3번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우리들이 딱 봤을 때 다 봤을 때 모든 게 정답이 아니야. 그럼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부합하는 게 무엇일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지. 자, 그렇다면은 우리 이제 4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자. 4번. 밑줄 친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연구자는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사회적으로 필요하다고 여기는 분야에 대해서 고려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초래할 결과가 어떤 것이 있는지 능동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현상을 그 자체로 보는 게 아니라 현상 이면에 담겨있는 의미라든가 발생 원인이라든가 그 현상이 초래할 결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복합적이고 심층적으로 우리가 탐구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거는 성찰적 태도를 지녀야 하군요 라고 너희들이 바로바로 넘어가면 될 거야. 자, 그럼 바로 넘어가 보자. 43쪽 수능 실전 문제 보면은, 자, 표는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태도 A, B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A. 존재하기 어렵다는 점. 불변의 진리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개방적인 태도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B. 연구를 지원해주는 기관이나 자유로워야 한다. 연구자는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거는 최대한 어떤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 그럼 이제 동그라미 1번을 보면은 A는 모든 비판을 무조건 수용해야 합니다. 무조건 수용? 이건 좀 이상해. 동그라미 2번 A는 반증이 불가능한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반증? 지금 여기 반증할 수 있는 연구도 충분히 존재한다라고 했잖아. 근데 왜 이게 반증이 불가능하대? 그러니까 반박해서 증명이 불가능한, 우리 연구가 틀렸음을 지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조차가 안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2번은 확실하게 X야. 그러니까 B. 연구자의 가치를 배제하고 사실로서의 특성만을 분석하려는 태도입니다. 동그라미 3번이 맞겠지? 연구자의 어떤 주관적인 생각이나 가치가 개입되는 게 아니야. 단지 우리는 사회문화 현상을 있는 그대로의 사실로서 받아들이고 그 사실이 어떠한 결과를 불러오는지 그 자체를 조사하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연구자가 어떤 생각이라던가 자신의 가치를 개입시키면 안 된다라는 거. 알겠지? 그래서 1번의 정답은 동그라미 3번이라는 거. 그래서 이것도 개방적 태도가 모든 비판을 무조건 수용해야 할 필요는 없다 이거지. 자기가 주장했을 때 내 의견이 맞아. 그럼 굳이 수용 안 해도 되는 거야. 태클 들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그래 네가 맞아 내가 틀렸어가 아니라 합리적인 어떤 논쟁, 토론 과정을 거쳐서 이 사람이 맞았다 하면 그때 수용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거 주장해놓고선 뭐 길고 짧은 거 대부지도 않고 무조건 네가 오라 그런 태도는 아니라는 거. B도 보면은 이제 동그라미 4번도 보면은 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회문화 현상의 의미를 이해하려는 태도. 이거는 상대주의적인 태도가 오히려 맞겠지. 동그라미 5번은 사회과학에서만 요구되는 게 아니라 자연과학도 마찬가지라는 거. A 역시. 왜냐면 이 개방적인 태도, 우리 과거의 자연과학 중에서 우리 인류가 가장 잘못 착각했던 게 뭐야? 지구가 돈다, 하늘이 돈다. 하늘이 돈다라는 걸 우리 믿었었잖아. 지구가 이제 만물의 어떤 근원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잖아. 근데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지. 그래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거는 사회과학뿐만 아니라 자연과학에서도 우리가 이런 태도를 지녀야 한다라는 거 생각하고, 자 2번으로 가보자. 다음 가나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와 이건 뭐 이렇게 글이 길어. 완전 비문학 지문이나 다름없잖아.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그냥 기니들이 먼저 한번 살펴보자고. 가에서 연구자가 연구 대상자에게 자발적 참여를 보장 안 했대. 한번 살펴볼까? 갑은 일단 을과 친구야. 이거 딱 봐도 어떤 객관적인 태도가 잘 안 지켜졌겠네. 그래서 뭐 임금 인상과 관련된 어떤 연구를 조사를 했나봐. 그래서 제도 도입이라는 명목으로 조기 출퇴근제를 실시했대. 해당 회사의 부서에 조기 출퇴근제를 시행했대. 근데 지금 여기서 문제는 연구 대상자들이 나 하겠습니다, 나 안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무조건 강제시켰던 거지. 야, 니들 지금부터 조기 출퇴근제 적용시킬 거야. 하기 싫어도 해야 돼. 무조건 해! 라고 하면서 연구 대상자를 좀 강압적으로, 연구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이 이루어졌다라는 거. 하기 싫은 사람도 강제로 참여를 해야 했다라는 거 생각을 해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 나에서 연구 대상자에 대한 익명성이 보장이 안 됐다? 자, 보면 뭐 이주노동자에 대한 이야기네. 그럼 우리가 밑에 보면은, 연구 과정에서 범죄 경력이 있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자료를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제공한다.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아니 범죄 경력 있는 사람들 뭐 다 이렇게 제공해? 이 사람들이 뭐 얼마나 잘못된 범죄를 저질렀길래. 그렇다면 여기서 이거 익명성이 보장이 안 되고 있군요 라는 거 생각할 수 있겠지. 자, 그럼 이것도 한번 보자. 가에서는 나에서와 달리 연구 자료를 연구 이해 목적에 활용하였다. 지금 보면은 나
이것도 연구 이해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준법 교육 실시하라 이거잖아. 자기 주장만 이렇게 검증한 게 아니라 별도의 무슨 준법 교육을 실시하려고 하면서 연구 이해 목적으로 자기가 조사한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라는 거 보니까 가뿐만 아니라 나에서도라는 거. 가에서도 보면은 연구 자료를 연구 이해 목적으로 활용을 했대. 그러니까 조기 출퇴근제 도입했을 때 어떤 근무 방식도 이것만 보면 되지.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이제 근무 만족도가 향상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외에. 아니다. 미안. 요거는 자세히 보니까, 차라리 나와 가가 바뀌어야겠네. 지금 이 사람은, 조기 출퇴근제와 관련된 연구를 했어.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은, 조기 출퇴근제를 어떻게 적용하기로 했대. 연구 목적에 맞게 활용을 한 거지. 하지만, 이제, 나에서와 달리, 요 부분이 이제 성립이 안 되는 거야. 물론 이것도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얘는 총체적으로 아예 잘못된 지문이다 라는 거. 리을 나에서는 가에서와 달리 방법론적 이론론에 기초한 연구. 방법론적 이론론 우리 이거 뭐라고 얘기했었니? 양적 연구잖아. 그럼 양적 연구에서 가장 적절한 자료 수집 방법 질적 연구가 질문지법이 있겠지? 자 나에서는 가에서와 달리 질문지법을 활용했대. 그래 설문조사 실시했네. 질문지법 활용했지? 가도 보면은 조기 출퇴근제하고 이제 근무 만족도가 현저하게 낮아진 직원들도 있었으나 라고 막 얘기를 했어. 근데 여기서는 지금 실험법을 활용하고 있지. 자, 양적 연구, 질문지법과 실험법이 있었다 이 말이야. 지금 일반적인 어떤 법칙을 이제 확인하고 있는 거잖아.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직원들을 대상으로 근무 만족도를 조사했대. 설문지를 돌린 거야 결국. 야, 니 이거 만족하냐? 라고.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이제 방법론적 이론론에 기초한 연구가 진행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 동그라미 1번이라는 거 알겠지? 자 그럼 바로바로 넘어가 볼까? 좋아 빠르게 가보자. 할 수 있어. 그래 우리 이렇게 비중도 없는 거에 짜잘하게 시간 이렇게 쏟아부을 순 없지. 자 3번 보자. 갑의 연구에 대해 옳은 평가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보면은 자 이것도 보면은 우리가 전반적으로 한번 훑어봐. 연구 필요성 어떤 독서량과 학업성 지도 간의 정의관계가 있을 거래. 그걸 조사하는 거야. 그럼 한 달 평균 독서량,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자료 분석하니까 대부분의 자료는 가설에 부합했대. 그러나 성취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독서량이 이렇게 평균치를 상회한다. 성취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책을 많이 읽는데 책을 많이 읽어도 학업성 지도가 낮게 나오는 학생들이야. 근데 이거는 갑이 원했던 내용은 아니지. 자기는 독서량이 많을수록 학업성 지도가 높은 친구들을 원했는데 오히려 학업성 지도가 낮은 애들조차도 독서량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거 그냥 빼버리자 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연구 결과를 조작하고 있지.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갑은 어떤 출판사에 연구 자료를 제공을 했대. 자기 목적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는 거지. 보니까 돈. 그렇기 때문에 연구 목적 이외에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 보면은 익명성은 익명성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어. 그럼 일단 X야. 자, 니은 연구 목적과 다른 용도로 연구 결과를 활용하였다. 맞지? 디귿 자료 분석 과정에서 자료에 대한 조작이 이루어졌다. 맞지? 리을은 비구조화된 자료 수집 방법이래. 하지만 우리 설문조사 대표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방식을 채택한다라는 거. 그래서 정답은 동그라미 3번 니은 디귿 하면 되고. 자 4번으로 가보자. 이제 4번 이 갑은 A기업이 조성한 돈을 받았네. 일단 연구자가 일단 돈을 받았어. 객관적일 수가 없겠지. 자신의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겠지. 자 이제 보면은 여기 갑은 노동자들의 생각을 파악하고 위해서 설문조사를 했대. 연구 결과 노동조합의 지나친 인상 요구와 기업 경영에 대한 간섭이 기업의 경영을 악화시키고 있으므로 기업의 발전을 위해 노동조합의 역할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제언을 했대. 이에 대해서 A기업 노동조합은 물론이고 이제 어떤 노사관계 좀 정당한 노사관계를 연구하는 단체들도 항의를 했대. 연구윤리에 위배이 된다며.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어떤 익명성과 관련된 내용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어. 자, 니은 방법론적 이론론에 기초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거는 우리 어떤 영향, 인과관계 그런 거를 지금 찾아보고자 하는 거잖아. 그리고 실제로도 여기 설문조사 기법을 활용을 했대. 연구 목적 자체가 어떤 인과관계 그리고 관계들에 대해서 이제 밝혀내고 그리고 그것을 일반화하는 게 목적이다 이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방법론적 이론론이 아니라 방법론적 이론론 양적 연구에 해당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거야.
자, 그럼 이제 남은 건 디귿 갈 리을인데, 디귿, 기억 보면은 항의를 냈대. 이 갑에 대해서, 갑의 연구에 대해서 항의를 한 거야. 왜 항의를 했을까? 바로 연구 기금을 받았다라는 거. 그러니까 갑은 결국 이 기업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지가 못하지. 왜 돈줄을 쥐고 있으니까 이 기업의 입맛에 맞는 연구를 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디귿 맞고, 니은은 갑은 보니까 아니다. 나는 끝없이 내 연구 과정을 되돌아봤다, 반성했다, 성찰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그래서 아닙니다. 저는 항변, 어떤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거지. 이 항의에 대해서 내 의견을 다시 반박하는 거야. 아닙니다. 나는 성찰적인 태도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라고 해서 정답은 디귿 리을. 4번의 정답은 동그라미 5번 우리가 생각하면 되고. 자, 5번 가보자. 두 문제 남았어. 두 문제. 우리 뒤에 있는 기출 플러스는 선생님이 너희들이랑 목요일날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할 거야. 자, 5번 보면은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태도인 A, B 중에서 하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니까 오늘 배운 게 객관적 태도랑 성찰적 태도래. 아직 개방적 태도랑 상대주의적 태도는 안 배웠어. 자, 적어도 A, B는 객관적 태도 아니면 성찰적 태도겠지? 그럼 이제 기억부터 가봐. A가 객관적 태도라면은 객관적 태도는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이 아니라 내면까지 살펴보는 거다. A는 객관적 태도는 사회문화 현상 발생한 사회 맥락 속에서 의미를 가진다. B. 그럼 당연히 A가 객관적 태도면 B는 성찰적 태도겠지. B는 성찰적 태도는 연구자 스스로 이해관계를 배제하도록 하므로써 사회문화 현상이 가진 사실로서의 특성만을 파악해야 한다. 이거 객관적 태도잖아. 성찰적 태도가 아니지. 그럼 이제 보면은 각과 을은 A, 병은 B에 대해 잘못 이해했군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객관적 태도라고 봤는데 을이 지금 진술한 내용 봐봐. 사회 맥락 속에서 의미를 가진다. 그것이 발생한 오히려 상대주의적 태도. 미안, 을이구나. 얘는 지금 상대주의적 태도와 관련됐지. 객관적 태도라고 보기는 좀 그래. A는 또 갑은 겉으로 드러난 게 아니라 내면까지 살펴보는 거. 이거는 객관적 태도보다는 성찰적 태도가 오히려 어울리겠지.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맞아. 병, B에 대해서 이제 잘못 이해했다는 건데, 자, 성찰적 태도, A가 객관적 태도니까 B는 성찰적 태도일 거야. 연구자 스스로 이해관계 배제. 이거는 객관적 태도가 오히려 맞는 내용이지. B에 대한 것도 맞아. 그래서 기억은 동그라미. 자, 이제 니은 보자. A가 성찰적 태도라면은 가에는 을과 정은 모두 오늘 배운 탐구 태도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군요. A가 성찰적 태도래? 을 뭐라 했어? 성찰적 태도야. 자, 사회 맥락 속에서 의미를 가진다? 이거 상대주의적인 태도인데 이상한데. 자, 그럼 이제 B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객관적 태도가 되겠지. 여기 객관적 태도인데, 객관적 태도 보면은 연구 절차 방법 등 탐구하는지 스스로 되짚어. 이거 성찰적 태도잖아. 그러니까 을과 정은 모두 오늘 배운 탐구 태도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야. 이해를 잘 못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X. 디귿. B가 객관적 태도라면은 가에는 병은 오늘 배운 탐구 태도 중에 B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군요. 자, 보자. B가 객관적 태도다. 객관적 태도는 이해관계 배제하려고 노력함으로써 사회문화 현상이 가진 사실로서의 특성만을 파악해야 합니다. 맞네. 그래서 가에는 병은 오늘 배운 B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군요. 객관적 태도에 대해서 옳게 진술하고 있군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디귿. 동그라미 2번이 되겠고, 각과 을의 발표 내용, 리을을 보면은 각과 을의 발표 내용은 각각이야. 이 둘 다 여기 개방적 태도, 상대주의적 태도에 부합해야 돼. 보면은 우리가 을은 부합한다고 볼 수 있겠지. 하지만 갑의 경우는 여중에 부합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 차라리 오늘 공부한 이 성찰적 태도가 부합한다라는 거. 그래서 리을은 X라는 거. 알겠지? 자, 이제 마지막 문제다. 6번. 자, 6번 보면은 갑은 중마고인 을로부터 임금 인상이 생산성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해달라는 연구 의뢰를 받았다. 금전적 지원, 노동조합으로부터 어떤 협조를 받기로 합의도 했대. 게다가 친구야. 객관적 태도 유지하기 힘들겠지. 자, 그래서 임금 상승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어떤 가설을 설정을 했대. 의뢰 공장에서 시간당 임금과 생산성이 동일한 두 팀을 선정해서 A팀과 달리 B팀만 2시간 초과 근무를 실시를 했대. 자, 그런데 이제 갑은 이제 유리하도록 초과 근무 시간의 어떤 생산성을 수정해서 임금 인상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작성했다네. 문제가 많아 보여. 자, 보면 이제 기억. 자료 분석 과정에서 윤리 원칙을 어겼다. 그래, 실제로 보면은 자료 분석하니까 오히려 초과 근무 시간이 이 초과 근무, 임금을 더 주는 임금 상승이 생산성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데
이걸 조작한 거야. 자료 분석 과정에서 어떤 윤리 원칙을 어겼어. 연구자 스스로가 최대한 객관적인 태도를 지켜야 한다는 스스로의 어떤 윤리 원칙을 어긴 거지. 그래서 기억은 일단 우리가 동그라미 쳐볼 수가 있겠고, 자, 니은 연구 과정에서 연구자의 이해관계가 배제되지 않았지. 그치. 지금 갑은 어떻게 을로부터 자신의 이해관계에 맞게 부합하게끔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 그리고 이거 봤을 때 실험 결과는 초과 근무의 실시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함? 지금 우리 원래 보는 건 뭐야? 임금 상승이잖아. 그러니까 맥락에 벗어났지. 초과 근무 자체가 아니라 초과 근무, 이것은 결국 임금을 더 준다라는 얘기니까 임금 상승이 생산성 향상에 영향을 줄 것이다 라는 가설에 부합하는 내용이라는 거.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틀린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차라리 초과 근무 실시가 아니라 임금 상승은 이라고 보면은 그게 오히려 더 맞겠지. 왜냐면 이제 가설 자체는 이거잖아. 임금이 상승하면 생산성도 향상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굳이 뒷받침할 필요가 없다 이거야. 초과 근무 실시가 뭐 생산성 향상, 이건 가설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니까 차라리 이걸 한 번 더 해석해서 임금 상승이 이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낫겠지. 그리고 보면은 기억 단계에서는 가설 설정 단계야. 그리고 초과 근무 실시하도록 연구를 진행을 했대. 이거 자료 수집 단계지. 이것은 반대로 되었다라는 거. 니은 단계. 자료 수집 단계에서 오히려 가설 설정 단계보다 가치가 배제되어야 한다는 거. 가설 설정을 할 때는 연구자의 가치가 개입될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우리가 공부를 했지. 그래서 6번의 정답은 동그라미 1번.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도 우리 수능 특강 42쪽부터 45쪽까지 한번 풀어보았어. 그래 얘들아, 다들 우리 뭐 잘하고 있을 거라고 선생님은 믿고 있고, 너희들도 지금 실제로도 잘하고 있으니까 우리 이제 목요일날 본 모의고사에 최선을 다해서 임할 수 있도록 하자. 알겠지?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고 다들 마무리 공부 하루하루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길 바란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어.